안녕하세요. 비주얼 행정학의 김민혜입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기준이 시행령이 바뀌면서요, 엄청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가볍게 정리 한번 꼭 하고 들어가야 돼요. 국가직, 지방직 이거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일단은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거나 30% 이상 지분,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요거 상호 부조 기관은 안 돼요. 왜냐면 공공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기관이라서. 그리고 지방 공기업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요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시고요. KBS, EBS 왜 안 될까요? 이건 언론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되면 이제 감시 같은 걸 많이 받아야 되니까 KBS, EBS는 언론이기 때문에 감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는 제외된다.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내용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번 보시면 저희들 이제 우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자, 일단 보세요.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이게 정원이 300인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옛날에는 정원이 50인 이상이면 됐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한번 바뀌어서 50인 이상이고 수입액이 30억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이다. 요렇게 했는데,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드디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뀐 거예요. 이게 크게 바뀌었는 게 정원이 300명 이상, 수입액이 200억 이상이면서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낸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안 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지정 못하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 암기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공시중, 자 어떻게 암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공이죠? 공시중 준 위기, 이렇게 일단 외우면 돼요. 공시중의 준위기다 라고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 정원이 300인 이상, 수입액이 200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30억 이상이야만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 내용이 탁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라 불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50% 이상은 돈 벌어야 돼요. 자체 수입이 50% 이상인 거를 이제 공기업이라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85% 이상 벌고 2조 넘는 것들 있죠. 굉장히 큰 것들. 그 다음에 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0% 넘는데 85가 안 돼요. 자체 수입액이. 그러면 요거는 2조 넘는 거랑 안 넘는 거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2조 넘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감시를 철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의무가 되고요.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내용이 엄청나게 바뀌었는 내용을 한번 가볍게 정리하시면요, 뒤에 한번 봐봐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2022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되었고 지금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정원은 몇 명 이상, 50명에서 이제는 300명 이상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액이 얼마 이상? 200억 이상, 자산규모가 얼마? 30억 이상. 여러분 제가 이거 돈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 여러분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300명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년에 200억 이상 벌고, 자산규모 30억 이상 되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자, 직원 정원이 얼마면서 300명이 넘으면서, 그 다음에 수입액이 200억도 넘고 자산규모가 30억 이상. 다시 한번,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 수입액이 200억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30억 이상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들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만공사 있죠. 항만공사. 이 항만공사들이 날라갔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 부산, 인천 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날라갔고요. 여수, 광양, 울산이 준시장형인데 결국 날아갔다. 요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항만공사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갔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 공기업들이 4개가 이게 기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300인이 못 넣기 때문에 날아간 거고요.
준정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기준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공기관 지정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공공기관 지금 지정되는 우리 부산 항만구산에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정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될수록 여러분 감시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도리어 자율성 같은 걸 주기 위해서 기준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준정부 기관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지정이 하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됐는데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 문제가 막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이스트, 기스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대구과학기술원, 요 기술원들이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는 4개 항만공사들이 기타로 날아갔다라는 내용. 요 내용 꼭 머릿속에 한 번 정도 더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시장형 공기업이란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남동발전. 여러분 발전들 보세요. 발전, 그 다음에 여기 결국에는 한국전력공사죠. 그 다음에 중부발전. 전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시장형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그 다음에 석유공사, 수력원자력, 지역난방, 강원랜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시장형이었지만 여기 부산항만, 그 다음에 인천항만이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준시장형 공기업은 역시 우리 한국마사이 잘 나오죠.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온다? 한국마사이가 맨날 묻습니다. 이거는 준시장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뭐 SRT, 한국철도공사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넘어가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기금관리형이죠. 기금관리형, 준위기, 뭐 한국체육진흥회 등등등,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보, 공무원연공단 등등등은 기금관리형이고, 위탁집행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오죠. 한국연구재단. 이 재단이 붙어서 혹시나 기금관리형이 아닐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역시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뭐다? 위탁집행형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딱 넣어두시고, 뭐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위탁집행형이다 한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우리 위탁집행 여전히 많죠. 이 정도도 한번 싹 보시면 돼요. 이거 암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요 시장형과 준시장형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항만이 어디로 날아갔다? 기타로 날아갔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들이 결국에는 날아갔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정도 딱 보시고요. 이제 준정부 기관 등도 이런 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뭐 이런 등등등도 어디로 갔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날아갔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시고, 제가 이번에 347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도 머릿속에 봐두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기준 바뀐 거 있죠? 300명, 200억 이상, 30억 이상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법령 특강 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단계에서 특강하면서 그 내용은 제 카페에 자료는 올라와 있고 풀 버전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규단기 TV 저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하나하나씩 올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인들의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